어제 저녁에 이제 굉장히 많이들 네. 반가워하셨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돼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됐던 부분이 인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헌법소원 본안하고 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청구했던 그 김정한 변호사 저희 어제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전화 연결을 좀 해가지고 뭐 소회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신호 가고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다이브 고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돈가스 드셨습니까? 어제 돈가스 얘기가 이게 진짜 네. 맛있는 돈가스가 되겠어요. 세상에는 그 음식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맛있는 거랑 정말 맛있는 거. 아, 그러시군요. 예, 우리 김정한 변호사는 돈가스 변호사를 그냥 여기서 그냥 아예 네네. 이미지를 굳히시는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나서 여러 커뮤니티나 이런 것 좀 확인해 봤는데 우리 김정한 변호사를 두고 나라고 한 변호사 아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요. 그거는 좀 너무 과찬이시고요.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자체를 같이 고민해 주셨던 교수님들도 여러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뭐 각자 이제 분야가 있는 건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 받은 자산이 헌법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었던 것뿐이라서 뭐 오히려 전 다행이고 감사할 뿐이죠. 네네. 방송이라서 겸손하신 거예요? 방송이라서 겸손한 게 아니고요. 예.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전 진짜 진심으로 어제 다행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다행이다. 네네네.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겠지만 김정한 변호사는 이게 어찌됐건 최초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네. 예, 그 소감이랄까요, 소회랄까요? 요 한마디 듣고 네.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이제 그 범위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헌법재판소가 일단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상세하고 정말 설득력 있는 결정문을 써준 게 너무 감사하고요. 가처분 결정으로 치고는 굉장히 상세한 7장짜리 이제 결정문이 나왔는데 향후 헌법교과서에 가처분과 관련된 무조건 이 판례를 실어야 될 만큼 상세한 해설을 해주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읽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신속성. 이 그 권한대행의 지명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이례적으로 이틀 동안 계속 평의를 해가면서 9대0의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서 뭔가 정치적 논란과 관련된 헌법적 해명을 해준 것이 진심으로 이번에는 또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스스로 세운 것 같아서 그리고 헌법을 이제 전공을 한 사람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뭐 이렇게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뭐 인터뷰 요청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화 연결이라도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유, 그리고 예, 그리고 앞서 제가 나오는 프로인데 당연히 해야죠. 앞서 제가 오면서 매불쇼를 잠시 확인했었는데 네네. 매불쇼에선 섭외를 했는데 그거 안 간다 그러셨다면서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바빠서. 제가 몸이 그 뚱뚱해서 반으로 가를 수 있으면 좋은데 뚱뚱하다고 반으로 갈라지지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살벌한 얘기를 하시네. 네네. 아무튼 저희 다음 이제 학교에 이제 곧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면 네. 저희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또 네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정한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헌법을 배울 학생들한테 가르칠 내용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예. 일단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어제 저녁에 인용 결정이 났고 많은 분들이 반기셨는데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원래 소부에서 이제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이 소부에서 이제 됐잖아요. 근데 거기 김영대 재판관하고 김복흥 재판관이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원래 한덕수 씨가 주장한 대로 각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은혁 재판관이 이거는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 전원 합의체로 한번 회부해서 다 같이 물어보자, 의견 들어보자 이랬대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그 부에서 해결됐으면은 각하가 2명의 의견이니까 사실 각하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어제 우리 장 변호사랑 같이 방송하면서 저는 그 한대행의 논리가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본안 판단하듯이 이제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었고 실제 그렇게 그래서 9분의 전원일치 판정이 있었었는데
확실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시 헌재가 뭐 절차적으로 따지느라고 좀 느리게 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마지막 보루처럼 합리적인 판단을 정말로 한다. 깨끗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일을 하고 있구나. 어허.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장현미 변호사한테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 2명 있잖아요. 이완규, 함상훈.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임명을 못하는 거죠. 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는 다음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에 대통령 몫의 2명을 임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명이 아니라 발표다. 대단히 궤변 같잖아요. 그 의견서를 냈었죠. 그런데 네. 법률적으로 주장할 거리가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한 것 같아요. 아하. 이를테면 이게 법률 행위가 아니라 그냥 언론에 공표한 것뿐이니까 이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여부와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제가 결정문을 보고 왜냐하면 지명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선행 결정이 있긴 해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상당히 상세하게 씁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 추천 몫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없더라도 임명이 강행되면 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이건 처분이다라고 보면서 아까 김정한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교과서에 남을 거예요. 이거는 한 번도 이런 판단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행이 이런 월권을 반헌법적인 지명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박진현 평론가 오늘 출연하시니까 반갑다고 지금 히스윌님 그리고 반태웅님 등등이 멋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잘생겼다. 뭐 이런. 저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네. 그러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우리 JYP께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시비 아닌 시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이념 논란으로 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 5대 4가 나오든가 뭐 6대 3이 나와야 되는데 왜 9대 0이 나왔느냐? 이거는 결국은 모두가 합의됐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던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그런 부분에서 저는 헌재가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은 늘 이제 헌재 해체를 주장하는 분인데 제가 좀 굉장히 머쓱해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헌재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률 해석 권한은 있을 수 있지만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의 문제는 선출된 사람들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민주정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늘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헌재가 좋은 판단도 내려주시고 특히 또 헌재가 이제 합의제 기관입니다. 합의제 기관은 사실은 6대 3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것보다는 합의가 돼서 만장일치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머쓱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개헌되면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결론 이상한데. 네, 우리 저 박진현 평론가의 어떤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소신이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결국 전원일치 합의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국민들이 뭐 분열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없애버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가치를 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은 이제는 정리가 됐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이제 헌재가 지난번에 그 윤석열 씨 파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그렇고 이번에 한덕수 씨 권한대행의 이 문제에 대해서 내릴 때도 그렇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조금씩 절차에 대한 의견 같은 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8대 0, 9대 0을 다 만장일치로 만들어준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고 혼란스럽다. 근데 이런 혼란을 정리해 줄 수 있으려면 결국은 우리 재판관들이 먼저 나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왜 판사라는 그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 헌법재판관들 얘기할 때는 지금 이렇게 뭔가 우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직위원 이 이름이 등장하면 또 완전히 캐릭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 저는 어제 그 뉴스들 보면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깜짝 놀랐어요. 뉴스타파 기자에게 했던 뭐 행동, 말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 공당의 원내대표고 그리고 미디어 접촉을 한 해 두 해 해 오신 분이 아닐 텐데 어제 뭐 손목을 잡아채고 막 끌어내는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타파는 그 지라시다 언론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 그리고 뭐 국회 뭐 미디어 담당관 막 불러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반말하고 아주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뉴스타파에서는 지금 고소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고소해야 되고요. 상해죄, 모욕죄 다 의율해서 이런 정치인은 언론이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를 뉴스타파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저는 같은 동료 기자라면요. 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취재를 보이콧하든지 뭔가 같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게 맞다. 이거는 단순히 한 언론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거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의 언론을 폄훼하고 이렇게 대해도 된다. 그럼 이를테면 진보정당에서 보수 어떤 일간지나 그런 기자한테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허용이 될 겁니까? 대단히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그 기자가 무리하게 취재를 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데 뭐가 죄송한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 정도도 못 묻습니까? 그 정도만 물어도 찌라십니까? 대단히 이런 국회의원은 전 정치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겹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윤석열 기자회견에 네. 뭐 아무튼 미안하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부산일보 기자하고 경향신문 기자가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과한다는 맞아요. 질문했을 때 그냥 눈치고 넘어갔고 그 이후로도 별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여줬던 모습도 굉장히 좀 비슷하다. 대신 훨씬 더 폭력적이었다. 아니 그리고 정부 내가 어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냐 물어봐가지고 MBC다 그러면은 당신들하고는 대답 안 하겠어. 맞아요. 잠시 대전시장. 홍준표 지금 후보죠. 네. 홍준표 후보도 어제 비슷한 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얘기를 아무렇게나 하고 되게 고압적으로 행동하고 사실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막 폄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행위고 그러니까 얼마나 평상시에 국민을 무시했냐. 내 편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내가 대하겠다. 이런 거였고 두 번째 국민의힘이 여기 나서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원내대표가 지금 자기네 원내대표가 그런 행동한 건데 근데 지금 아무런 말이 없죠. 세 번째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 저녁 때 이게 나왔어요. 9시 정도에 입장이 나왔잖아요. 뉴스타파 기자의 행위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다. 예. 무리한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인 행태다. 취재 목적과 무관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무단 촬영했으니까 이거는 뭐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방어과를 인계해서 출입 제한 조치를 직접 요청하고자 했는데 니네들 왜 자꾸 딴소리 하냐. 예. 왜 자꾸 가짜뉴스 퍼뜨리냐. 이게 지금 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다 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고 너무 황당무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딱 손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렇죠. 너무 무섭게 자기가 한 사람이 끌고 자기거든요. 가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고 계속해서 아주 안하무인적인 행동을 보이는 걸 보고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고 기자협회 때 오늘 그러면 어떤 행동을 좀 취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요, 아직 취하지 않았죠. 예, 그것도 너무 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이상해요. 없어요. 예. 우리 박준영 평론가는 이게 언론관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예. 저는 뭐 검사스럽다 이렇게밖에 표현드릴 수 없는데요. 저는 그 검사스러움은 정치하는 동안 늘 내재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폭발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검사스러움의 폭력성이 언론을 향해서 또는 상대 진영을 향해서 같이 정치하는 동업자들 향해서 폭력적으로 발현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던 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언론은 원래 비판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언론은 원래 저를 비판하는 것이고 다만 언론의 비판이 사실이 왜곡된다면은 뭐 징벌적 손해보상조사라든가 가짜뉴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예. 또 그런 법률을 만드는 건 또 막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언론을 원하는가? 과거에 무슨 YS 장학생 뭐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상도동의 출입 기자들 이런 것처럼 기자들과 정치인들은 이른바 짝짝꿍이 돼가지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리고 때로는 정치권에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는 이익관계에 공생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생각에서부터 저는 이런 행동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언론들 대하는 것도 그렇고 언론을 활용하는 방법도 그렇고 언론을 무슨 홍보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보가 아닌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좀 아픈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의 관계를 풀려고 노력했다면 최근에 보여주는 행태는 뭐랄까요? 그냥 무시한다 그럴까? 아니면 그 아주 잡스러운 무언가 혹은 자신을 공격하는 무언가로 판단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두 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다 볼 수 있는 시대인데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뭐 유감이다 정도가 아니라 단호한 어떤 대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